오늘 경찰이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한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숨진 고준희 양은 사망 전날에도 친부와 내연녀에게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창원에서는 6살 여자아이를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윤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에 실종으로, 실종 사건으로 시작했던 고준희 양 사건이 결국은 학대 치사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건가요? 네, 걱정했던 대로 결과적으로 그런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요. 네. 8일날 일단 이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실종 신고를 해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피해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2일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28일날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월 초에 폭행을 인정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학대 치사가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얘의 죽음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입회한 그 아버지와 내연녀가 상당 부분 이미 짐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가 오늘 국가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외부 충격으로 인한 2차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다. 갈비뼈가 지금 3대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등 쪽의 갈비뼈였는데 예. 그게 흉부를 찔러가지고 흉부 출혈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장기 손상이 돼서 결국 아이가 쇼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숨지기 전에 굉장히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는 호소를 한대요. 출혈이 심하니까. 그리고는 호흡이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데 아버지가 진술하기를 마지막 순간에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물을 달라고 했다. 이런 진술까지 사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굉장히 그 건강 상태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던 것을 아마 아버지가 보면서도 119에다 신고를 안 했다. 라는 것이 지금 진술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고준희 양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인 고모 씨가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그좀 모자랑 좀 벗어봐! 고 씨는 마네킹을 이용해 준희 양을 차이시는 모습도 재현했습니다. 새끼를 죽이냐 저놈아 당장 저거 죽여버려야지. 집안에서 딸의 발목을 밟는 학대 당시의 상황과 야산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 등의 모습을 담담하게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고 씨는 취재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가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 준이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 몸 상태가 왜 안 좋아졌어요? 형사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안합니까? 준이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오늘 준희 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동거녀의 모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여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를 시도했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기자와 잠깐 대화 나눈 내용도 나왔는데요. 친부의 혐의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변호사님? 예. 아동 학대 치사 혐의거든요. 학대 치사. 사체 유기, 그리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그런데 이 준희 양이 4월 달에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양육수당을 받았어요. 그 군청으로부터. 네. 매달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횡령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아버지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송치한 다음에 보강수사해가지고 추가 기소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관련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제 공모 혐의를 밝혀야 되는데 내연녀하고 그 어머니. 그렇습니다. 이제 내연녀에 대해서는 내연녀의 어머니가 자꾸 뭐 우리 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진술에 의존한 수사입니다. 네. 좀 더 추궁을 해가지고 공모 혐의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검증할 때 경찰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내연녀에게는 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 아들이 혹시 그걸 보면은 충격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수법도 잔인하고 이분이 이 사람이 뻔뻔스럽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만이라도, 고준희 양 아버지만이라도 얼굴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제 고준희 양뿐만이 아니라 그 내연녀에게 그 소생의 7살 난 그 남자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애가 받았을 충격도 클 것 같고요. 누가 보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 지금 그 할머니도 지금 구속됐고 어머니도 구속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의 보호기관에다 위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까요? 이 교수님. 네, 뭐 지금 친부가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친권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 법적 분쟁 후에 아마 친부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네. 이제 제2의, 제3의 고준희 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에 대하여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 학대 그 사건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면서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생한 것처럼 영유아 시기가 사실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시점부터는 이제 의무 교육이니까 실종 아동이 다 확인이 되는데 그 전에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확인이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아동 복지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 기록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등록한 기록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3, 4월쯤 마련을 한다. 거의 다 이제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를 해서 신고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5개 직군에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군을 넓혀가지고 24개 직군까지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2번이나 사실은 사망 전에 내원을 했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빨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네. 한 명이 그냥 출생신고만 접수하고 끝납니다.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무섭다고 합니다. 경찰과 의료진과 소방과 이렇게 좀 같이 합동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볼게요. 그 창원에서 있었던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이 사건은 사실은 아주 또 다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벌어졌고요. 주말이었고 그 낮 시간대였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를 유인을 해다가 자신의 차로 유인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지금 이 조두순 사건처럼 성폭행을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건 당시에 만취를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현재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면 조두순 때처럼 심신미약 이유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성보호법 안에 이제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못하도록 음주 감경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제 끝까지 재판 단계까지 이분이 이제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법이 개정이 됐지만 판례마다 조금씩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예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형법상에
이 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50대예요. 낮에. 자기가 술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더구나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애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 축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진술하면은 형을 가중처벌하지 이게 감경 사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가 사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 일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초등학교 안으로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옵니다. 강도 강간 전과 12범의 김수철은 학교 안을 배회하다가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김수철이 잠든 틈을 타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저항 끝에 체포된 김수철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합니다. 욕망에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기억나요? 기억은 아직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7살 여자 어린이가 한 남성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아이는 이불에 쌓인 채 다리 밑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체포 직후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범인 구종석은 피해 가족과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처음에 첫째 딸을 노리고 간 게 맞죠? 네. 아동 성인물을 봤다고 하던데 인정을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건 이번 범죄 자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죠. 네.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사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도 전담 기관에서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직은 아동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사춘기 때가 되면 지금 이 어릴 때 피해받은 것으로 인한 또 다른 이제 공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예후를 지켜봐 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거의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만 이제 치료 대상이 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자조그룹처럼 비슷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책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노력들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인데요. 5년째 지금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오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사실은 지금 수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34살 먹었던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이제 인터넷에 사기를 저지르고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43명에게 28억 원을 편취를 해가지고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당시에 6살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5년째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이 아이도 지금 실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자, 네. 저것 좀 보시죠. 저게 A양의 양 부모의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진명수배 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전혀 흔적이 국내에 남아있질 않은 모양이죠. 저게 경찰의 사기 수배 전단지인데요. 네. 저 수배 전단지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경찰서 내부 아니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안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경찰관들도 아마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 수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행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또 지금 5년 전 지금 수배 사진이거든요. 5년 후가 지났을 때 저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인, 강도, 강력 사건은
막 열심히 잡는데 사기 사건은 잘 안 잡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 지하철에 선거 벽보처럼 크게 붙여놓는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그 각종 범죄의 피의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뭐 경험적으로 보실 적에 외국으로 뜨게 되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자그마치 당시에 28억 원을 편취를 하고 사라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분 세탁을 하고 국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어디 원룸이나 이런 데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 성명 김학락 그리고 황정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부의 얼굴을 보신 분들은 그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박상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